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새빨간 수익을 위해서 미리부터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김태윤 매니저 모셔봤으니까요. 저희 그동안의 빌드업 희망주들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지난달부터 담았던 종목들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요. 매니저님 너무 솔직하시죠? 자, 저희가 지금 현재 구간 수익률 지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유한양행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덧붙여서 오스코텍도 현재 10%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어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이제 결국에 관련된 수혜 업종인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종목들, 최근에 좀 덜 올라갔던 애들, 고점 대비 좀 눌려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겉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올라가면 오스코텍 같이 가고 오스코텍 올라가면 유한양행 같이 가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8월 내로 이제 레이저 트립과 아미반타막 관련된 그 FDA 승인 여부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오늘 다시 한번 좀 부각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목표가 달성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달성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 가지 더 리뷰를 도와드린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좀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거는 이 방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이제 매수가 위로는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매일 종목을 편입하다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요즘 시장이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방산주들은 나름대로 잘 버텨줬었고 저는 앞으로도 3분기는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 폴란드에서 이제 관계자가 이번 달 중으로 이제 입국을 해서 그동안 좀 지연됐던 이 금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되지 않다 보니까 지연되었던 이 계약을 좀 할 수도 있겠다. 6조 원 정도 규모의 뭐 계약 체결에 대한 그 기대감도 사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이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쏠렸다면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이번 달 중으로 그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S 해드리면서 방산 쪽 섹터 모멘텀 유효하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빌드업 희망줄 찾기 위해서 시장 재료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러셀 2000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의료 AI도 보이는데요. 사실 뭐랄까 그동안에 지금 지표도 생각보다 잘 나와주고 있고 파월 의장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왜 이 모양인 걸까요? 예, 뭐 왜 이 모양인지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자,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미국에서의 딱 특징이 워낙 명확했습니다. 빅테크나 반도체 섹터 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폭이 컸고요. 이외 업종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은 2% 정도 급락이 나왔고 러셀 2000 지수는 3% 이상의 폭등이 나온 어떻게 보면 완전 양극화된 종목 이 장세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 러셀 2000 지수의 특징을 바라본다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된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상승 시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좀 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이런 우량주 위주로 또 특히나 이 전방선은 좀 살아있는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됐다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었을 때 주도했던 건 결국에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CPI가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특히나 9월달 인하 기대감이 90% 이상으로 올라와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갑자기 변화됐다라는 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미국 장이었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혹시나 모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면 사실 러셀 2000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이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뭐 반도체나 아니면 일부 빅테크 기업들 차익 실현하고 이제 시장의 결이 바뀌었다. 이 중소형주들도 이제 수급이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조금 소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양극화된 종목 이 지수가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소외받았거든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쪽으로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아침에도 강조드렸던 의료 AI 관련주가 대표적인 오늘의 핵심 키워드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뽑아주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빌드업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료 만나봅니다. CPI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네. 뽑아주셨네요. 첫 번째 재료
CPI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어수선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 그냥 약하게 하회했다면은 뭐 그냥 그 정도에서 기대감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좀 약간 오늘 미국장처럼 지난번 미국장처럼 완벽하게 지수가 좀 갈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제 예상치보다 좀 크게 하회하고 있고 이번 항목별로 좀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인 뭐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도 잡혀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항목별로 좀 광범위하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3달 연속 이 CPI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2%대까지 물가가 내려오기 전에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9월달 금리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올해 뭔가 이외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꿨던 부분들은 바로 이 CPI였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서 저는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들보다 더 많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없어서 오늘은 시장부터 그냥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료 CPI로 출발해 보겠고요. 두 번째 재료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아까 앞서서 잠깐 네. 설명해 주셨던 러셀 2000으로 뽑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빌드업 희망주의 재료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 또는 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약간 분산되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제 나스닥 지수나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갔다면 결국에 그동안 좀 우리나라 지수도 나름대로 좀 버텨줄 수 있었던 역할을 했었던 뭐 SK 하이닉스 뭐 아니면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겠지만 지금 뭔가 그동안 주도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기업 제가 오늘 잠시 뒤에 말씀드릴 기업하고는 사실 이 러셀 2000 지수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또 7월 달에 어떤 일정 모멘텀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하반기에 이 월별로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바닥주 그리고 약간은 시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에 이어서 러셀 2000까지 그 위에 살짝 더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료 공개할게요. 시추로 뽑아주셨네요. 시추, 강아지는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 시추를 키웠거든요. 네, 민키였습니다. 근데 네. 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시추는 아닐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하고 이 시추는 말 그대로 이제 대한골의 영일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시추 위치에 대한 이 확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달 중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다음 달에도 관련해서 뭐 이런 메이저 업체들 대상으로 한 뭐 해외 로드쇼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한번 최근에 한 1, 2주 전이 한 2, 3주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내일 시초가 공략으로서 한번 다시 한번 담아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재료 시추까지 더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빌드업 희망주 공개해 주셔야죠. 네, 종목명은 태광입니다. 태광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피팅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성강매드도 마찬가지고 태광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초했었을 때 이런 핵심 부품에 대한 부분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다 관심을 두 종목 모두 받았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피팅 쪽에서 전방 산업을 바라본다면 이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낙수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 중동발 또 피팅 발주 흐름이 또 이제 앞으로 확인될 시기가 3분기나 4분기 하반기에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추 설비를 했었을 때 필수 핵심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력 이게 바로 하나의 좀 트리거 역할을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주가 자체가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봉 차트상에서는 최근에 한번 슈팅이 좀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황에서 뭔가 러셀 2000이나 이런 종목들, 지수들이 조금 약간 수급이 분산되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들도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태광이라는 기업도 대한고래나 이런 영일만 시추 관련된 종목으로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2,000
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업 희망주 대광의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도 만나봤는데요. 매니저님께서 조금 전에 의료 AI 섹터 언급해 주셨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매니저님이 이 밴드의 의료 AI 섹터 오늘 하루 동안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확실히 뷰노랑 룬이 다 강세 보였습니다. 이런 인사이트 밴드에서 계속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뭐 이런 오늘장 아침에도 제가 금리 인하 수혜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서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뷰노도 오늘 10% 이상의 또 급등세가 나왔고 뭐 루닛 그리고 최근에 FDA 쪽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뭐 JLK 그리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AI 신약 개발 관련된 뭐 파라스 아이바이오나 아니면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주가 흐름이 워낙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이런 센티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AI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쪽과 AI와 바이오 산업이 융합되는 AI 의료기기 쪽이나 AI 신약 개발과 같은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주도주로 수급이 몰렸던 부분들이 분산됐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선 녹색밴드에 제가 자료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밴드에서 제가 자세한 일정과 내용들 다시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윤 매니저의 밴드 통해서 똑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